이제 야 진서 시작하자 이제. 고딩문 진화하신 거 축하드려요. 이제 진정한 고딩이 되셨죠. 니네 중간고사 일정도 이미 확인이 끝났고 나는 이미 확인이 됐고 중간고사 언제 보는지 확인이 다 됐고. 네. 어? 다 나왔어 니네. 내가 다 봤어요. 니네 다 나왔어요. 고딩문 되신 거 축하드리면서 우리는 고딩문이 됐으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우리는 208쪽에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08쪽부터 하면 된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숙제 낼 사람들 내시고요. 숙제 지금 낼 사람들 내세요. 여러 가지 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 낼 사람들 내세요. 여러 가지 방정식 숙제 낼 사람들 내세요. 숙제네 숙제 여러 가지 방정식. 숙제네 숙제. 숙제네 숙제 여러 가지 방정식 숙제 내세요. 숙제. 여러 가지 방정식 숙제 내세요. 숙제. 숙제를 내세요. 숙제. 여러 가지 방정식. 진서 숙제 언제 낼 거야? 언제 낼 거냐고? 언제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해서 내세요. 알겠죠? 가름이 숙제 언제 낼 거야? 목요일까지 해서 내세요. 알겠죠? 자, 그동안 준 게 많죠? 자, 대표형 5번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형 5번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할 테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절대값 들어가 있는 1차 부등식고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거를 좀 잘 기억을 하고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랑 좀 연장선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연장되는 내용인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건 바로 뭐냐면 여기야. 잘 한번 보세요. 그때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부등식 절대값 3x-2가 x 더하기 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를 풀어주는 게 지금 현재 여기 내용입니다. 지금은 여기 4번이랑 5번이랑 조금 달라요. 어디가 조금 차이가 있는지를 좀 확인해 주시는 게 지금 여기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그때 여기 4번이랑 그 다음에 여기 5번을 보세요. 둘의 차이점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차이점이야? 둘의 차이점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차이점이에요? 등호가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부등호에 등호가 달라.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그거보다 좀 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양쪽에 가름아, 백업 해야지.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여기 부등호 옆에 있는 거를 보면 얘는 숫자예요, 문자예요? 숫자지. 그러니까 여기는 숫자만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숫자 말고 문자를 포함한 어떤 다항식이 있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게 차이점인데 이렇게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쫄 필요는 사실 없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긴장하고 막 쫄고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막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풀면 되겠는가라는 걸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직 처음 하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정석적으로 일단 좀 풀어드릴게요. 일단 시작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정석적으로 일단 좀 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석적으로 풀자면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보자면 그래서 여기는 1번은 요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3x-2랑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는 x 더하기 6을 비교했는데 우리는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여기는 절대값이 지금 여기 포인트입니다. 왜? 여기 절대값을 한번 잘 보시게 된다면 이 절대값에 의해서 우리는 바로 뭐 할 수 있냐면 얘네들이 현재 쪼개질 수 있습니다. 맞아 틀려요? 여기까지는요. 5x 얘네들은 맞아 틀려.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은 범위가 쪼개져 안 쪼개져? 쪼개지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단 범위가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자체가 범위가 쪼개진다라는 사실을 명심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범위가 쪼개짐 여기까지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범위가 쪼개짐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준다면 그럼 여기 있는 이 절대값은 사실상 두 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다시 한 번 더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럼 그 두 개의 식 중 첫 번째가 바로 누구냐면 그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뭐가 올 수 있냐면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x-2가 결국 여기 있는 얘 x 더하기 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를 풀 수가 있고 두 번째 건 여기 있는 3x-2가 있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붙인 게 결국 여기 있었던 얘 x 더하기 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얘네들을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여기서의 포인트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좀 우리가 잡아주면 좋겠고 그럼 얘네들을 각각 풀어주는데 얘네들이 나오기 위한 조건들은 여기 있는 절대값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대값 안에 있는 것에 의해서 범위가 다시 한 번 더 나뉘게 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에 의해서 범위가 다시 한 번 더 나뉘게 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얘네
괄호로 우리는 뭐 정도는 같이 적어주는 게 좋냐면 저기 절대값 안에 있는 저 식에 대한 범위 정도까지는 체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얘 그래서 3x-2가 그래서 각각 어떻게 되었을 때 저렇게 되겠는가 그것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이 문제는 답이 오히려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를 먼저 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첫 번째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이 그대로 튀어나올 때입니다. 그럼 자기 자신이 그대로 튀어나온다는 건 결국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를 봤을 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가 0보다 어떨 때를 다시 한 번 더 얘기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1번.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는 건 얘가 0보다 어떨 때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작을 때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얘네 1차 부등식을 풀게 되면서 범위가 나오게 될 건데 그때는 얘네 둘과 함께 우리는 범위를 종합해 줄 필요가 최종적으로 존재한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이런 얘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 왔네. 다 왔네. 왜? 그럼 이제 실제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부등식이었던 얘 1번 그리고 두 번째 부등식이었던 여기 2번 얘네들을 각각 풀어주는 것이 지금 여기 내용이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보았을 때 그러면 여기 1번부터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잡았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로 볼 거는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3x-2랑 여기는 x 더하기 6 같은 경우를 같이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그럼 얘네들을 먼저 풀 것이고 그럼 얘네들이 서로 넘어가게 되면서 왼쪽으로 넘어가니까 3x에서 x를 뺀 여기는 2x랑 여기 빼주게 되면은 6 더하기 2에서 나오게 되는 8이랑 얘네들을 잡아주게 되니까 얘네들이 2로 나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2로 나뉘게 되면서 그래서 x가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를 찾아줄 수 있냐면 4보다 작거나 같다를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먼저 좀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봤을 때 그럼 얘가 일단 정답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아닌 게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 자체는 범위가 여기 위에 있는 범위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쪼개지게 된다라는 거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범위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바뀌게 될 거니까 그때 여기 있는 얘의 힘을 빌려서 범위를 조금 더 제한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잡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잡기 위해서 여기 위에 것도 같이 봐주는 게 필요했고 넘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얘가 그래서 3x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냐면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나오게 돼. 그러니까 얘네들을 3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래서 x의 범위가 나오게 될 거고 그럼 x의 범위가 몇 분의 몇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나올 거냐면 3으로 나누니까 얘가 그래서 3분의 2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범위에 따라서 얘가 이쪽으로 다시 한 번 더 합쳐지게 되면서 결국 뭐냐 얘네들의 공통범위를 찾아준 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통범위를 찾아주는 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의 공통범위를 찾아주게 되면서 범위가 조금이라도 더 압축이 돼 있죠. 그거를 먼저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해됐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 주어졌던 이 범위와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요 범위를 같이 한 번 더 하나로 합쳐요.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정답을 구해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야. 그럼 여기 합치면은 이제 수직선상으로 이렇게 딱 그리게 되면은 얘가 그래서 3분의 2가 여기 있을 건데 그럼 여기는 3분의 2를 기준으로 해서 그럼 여기 얘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는 4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렇게 딱 껴있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저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답을 구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얘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찾아주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범위가 첫 번째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1번이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게 1번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범위는 그래서 3분의 2보단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답이냐면 그래서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정답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일단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얘 범위는 일단 공통범위를 찾은 거니까 여기까지는 좀 연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2번도 똑같이 풀면 되니까 그럼 2번도 거기에 맞춰서 그대로 똑같이 풀면 됩니다. 그래서 2번도 똑같이 풀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분배가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분배돼서 나오게 된 여기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2랑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얘 x 더하기 6을 비교했을 때 얘가 작거나 같음을 보여주기만 하면은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된다면 얘는 오히려 오른쪽으로 넘어가야지 답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얘가 그래서 오른쪽에 x 더하기 3x란 4x가 나오게 되고 그럼 얘가 넘어오게 되면서 2 빼기 6을 한 그래서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4로 나눠주게 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x의 범위가 나오긴 할 거고 그 x의 범위가 그래서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올 거냐면 4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더래. 여기까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범위가 나온 상태에서 이때 얘만 가져오는 건 아니라고요. 그때 같이 가져오는 게 누구냐면 얘라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쟤까지는 같이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3x가 결국 우리는 2보다 작다. 즉 x가 몇 분의 몇보다 작다라는 것이 나올 수 있냐면 3분의 2보다 작더라라는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여기 3분의 2보다 작았을 때 그럼 여기 밑에 있는 요거랑 같이 잡아주면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린 얘네들을 같이 연합해 준 게 정답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수직선상에 잡아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었고 여기가 현재 3분의 2가 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2보다는 작다. 이렇게 우리가 좀 다시 한 번 더 잡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게임 끝이죠. 왜? 그럼 여기를 만족해주는 범위를 찾아주는 거야. 그럼 여기를 만족해주는 범위는 어차피 누구밖에 없냐면 이거 사이밖에 없죠. 그럼 얘네 사이에 있는 거를 찾아주기만 하면은 정답이니까 그걸 그대로 풀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대로 풀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대로 풀게 되면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분의 2보다는 작다라는 것이 나와요. 그럼 얘네들의 범위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제 생각해봐라. 여기 있는 거 했을 때 그럼 요 범위랑 요 범위는 어차피 얘네들을 각각을 구한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각각을 구한 거야. 그럼 각각의 범위를 찾았을 때 그럼 각각의 범위에 대해서는요. 얘네들을 그대로 뭐 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얘네들은 뭐 하면 끝나는 거야? 얘네들은 굳이 공통범위를 찾을 필요가 있는 애들이에요? 없는 애들이에요? 공통범위까지 찾을 필요가 없는 그냥 연결만 하면 되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되냐면 연결하시면 돼요. 그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왜냐면은 얘네들은 현재 공통범위를 찾는 친구들이 아니라 이미 이 케이스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친구들이에요. 그럼 이미 나뉘어지는 친구들인데 그거를 하나로 합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잠깐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한번 보게 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봐봐. 그럼 다 왔어요, 이제. 그럼 여기 이제 다 왔을 때, 그럼 얘네 둘은 그냥 단순하게 뭐 하면 되냐면 연결하면 되는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그냥 연결하면 돼. 그래서 얘네들은 그대로 그냥 하나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정답이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그대로 그냥 하나로 연결해. 그래서 우린 얘네들이 이렇게 쭉 연결되면,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그래서 3분의 2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에 우리는 4가 있었으니까 얘네들을 그대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연결만 하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연결하면 어쨌든 이게 하나로 쭉 연결되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하나로 쭉 연결되니까 그럼 이쪽에 있는 거 다 잡아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잡아주면 그게 정답이 되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이거 한 번에 싹 다 잡아주게 되면은 정답. 따라서 얘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누구와 누구 사이가 되는 거야? 여기 그냥 연결하면 되니까 누구와 누구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치? 마이너스 1과 4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저 해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해를 바탕으로 해서 잡았을 때 그럼 여기에서 A, B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A, B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얼마가 되었고 마이너스 1 됐고 B가 얼마가 되었으니까 4가 되었으니까 2를 빼준 게 정답이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4를 빼보세요. 정답 마이너스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답 마이너스 얼마? 그치, 정답은 마이너스 5입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찾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그러면은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정리가 되었으면 우리는 이제 다음 문제를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넘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할만하실 겁니다. 풀이가 좀 길긴 긴데 이 정도 프로세스 정도는 잘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알겠니? 한 케이스 더 보고 슬라이드를 고친다고 하는 걸 안 고쳤나 보네. 한 케이스만 더 보고 그 다음에 문제 풀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슬라이드 없이 문제를 적어드리면서 봅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슬라이드 없이 그냥 문제 적으면서 보도록 합시다. 고친다고 했는데 안 고쳤나 봐요. 내 잘못이죠. 고쳐야지 해놓고서 안 고쳤어요. 자, 대표형 6번 한 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건 대표형 6번입니다. 제일 어려운 게 대표형 6이에요. 2차 부등식은 오히려 이거보다 쉬워요. 2차 부등식은 이거보다 쉬워요. 대표형 6이 제일 어렵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표형 6번이 되겠습니다. 나한테 지금 어떤 부등식이 주어졌냐면
이런 부등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절대값 x-2와 절대값 x를 더한 게 누구보다 작다라는 거냐면 4보다 작더래. 이거 풀어주는 게 지금 현재 나의 목표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거 먼저 생각을 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 봤던 유형과 대표형 6은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절대값이 몇 개? 2개인 것도 짜증나는데 그 절대값 2개 자체도 범위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치? 이게 제일 짜증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요. 바로 뭐냐면 이 포커스는 범위가 여러 개로 찢어진다. 이게 지금 현재 이 문제의 키워드일 것 같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범위가 여러 개로 찢어진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여러 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범위가 여러 개의 또 다른 말은 여기 절대값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절대값들이 풀려 안 풀려? 궁극적으로는요. 우리 이거 1차 부등식을 풀려면 일단 얘를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풀어야지. 쟤 없애야지. 절대값 없애야지. 그럼 절대값 없애려면은 얘가 자기 자신이 나오든가 마이너스가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지.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 둘 중에 하나를 만들 때 얘네들은 범위가 여러 개가 같이 걸려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두 가지의 범위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 두 가지의 범위 자체가 바로 누구랑 누구냐면 첫 번째는 여기에요. 절대값 x-2랑 절대값 x 얘네 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 이게 지금 여기서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각각 뭘까요? 이게 지금 여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하나하나 포커스를 다시 한 번 더 맞추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포커스를 다시 한 번 더 맞춰야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그 첫 번째가 바로 누구냐면 이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잡아야 되는 건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런 문제 풀 때는 똑같아. 우리가 그동안 했던 방법 그대로 잡아가. 그러니까 절대값을 풀려고 노력은 하셔야 돼. 그럼 절대값 풀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방법인데 그 절대값 풀기를 할 때 첫 번째 케이스는 여기 x-2도 쪼개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x도 쪼개야 됩니다. 얘들 다 쪼개야 돼. 이게 지금 여기서의 차이점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기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x-2부터 하나하나 잡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2도 하나하나, x도 하나하나 쪼개면은 돼.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여기 x-2가 될 수 있는 건 두 개지. 첫 번째는 당연히 누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x-2 첫 번째 누구는 될 수 있는 거야. 자기 자신이었던 x-2가 그대로 나오는 거 가능하죠. 그래서 x-2가 그대로 나와도 되고 두 번째는 그 x-2에다가 뭐가 붙어도 상관은 없는 거야. 마이너스가 붙어도 상관없으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도 됩니다. x 자체도 두 개가 다 나와도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누가 나와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누가 와도 되고 x가 와야 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요 x에다가 누가 와도 상관이 없는데 마이너스가 와도 상관이 없는데 자 그때 얘네들의 범위를 나눠주는 게 지금 여기서의 관건 마지막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의 범위는 실제로 그럼 어떻게 나눌 수 있겠는가를 생각을 해주게 된다면 그럼 여기 위에 거부터 잡아서 보면 돼. 그럼 위에 거부터 잡아서 보게 된다면 x-2 플러스가 그대로 나온다라는 전제하를 먼저 보세요. 그럼 x-2 자기 자신이 나왔을 때를 생각을 해보려면 그럼 x-2가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우린 여기 있는 얘 x-2라는 친구가 0보다 어때야 된다라는 조건을 일단은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치? 크거나 같다라는 요 대의 전제를 일단 잡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건일 땐 저렇게 되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가 붙을 때는 x-2가 누구보다 작을 때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0보다 작을 때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럼 이렇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x랑 마이너스 x로 나뉘어지는 것도 기준이 그럼 누구가 될 거냐면 여기 있는 이제 절대값이죠.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데 x가 기준이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는 x를 기준 잡았을 때 첫 번째 거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요. 그러면 너네가 이제 눈치를 좀 빠진 사람들은 좀 채요. 아 그러면 절대값 풀기에 의해서 쟤네들이 그럼 절대값이 바뀌는 그 지점이 생길 텐데 그 지점이 현재 정확하게 몇 개냐면 두 개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두 개를 기준 잡아가지고 식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식이 총 몇 개가 나올 거냐면 3개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식이 좀 많아져요. 그게 좀 차이점이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식이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래서 애초에 범위에 우리는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범위는 사실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바꿔주는 기준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 기준점 두 개만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얘네 두 숫자의 기준점을 잡아봐. 그럼 얘네들의 분기점은 x가 얼마일 때야? 얘네들의 분기점을 찾아보면 얘네들의 분기점은 x가 얼마일 때? 분기점이 있을 거잖아. 즉 얘네들이 풀마가 바뀌는 그 지점이 있을 거잖아. 그게 얼마일 때요? 2가 현재 기준이죠. 왜? 얘 넘어가면 둘 다 2가 기준이야. 2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작다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2가 기준일 거야. 그럼 여기는 누가 기준이야? 얘네들을 봤을 때는요? 0이 기준이니까 그럼 0과 2를 이렇게 잡아보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0과 2를 잡아서 그럼 여기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여기 이렇게 하나.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잡아줄 수 있는 게 바로 누구냐면 여기 있는 얘 녹색.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마지막 이렇게 되겠죠 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1번, 2번, 3번에 따라서 그럼 우린 여기 있는 얘 첫 번째 케이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두 번째 케이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세 번째 케이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기만 하면은 오히려 답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좀 먼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를 같이 한번 봤을 때 그럼 여기 1번 케이스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1번부터 봤을 때 그럼 1번부터 보면은 0보다 작을 때입니다. 됐지? 그럼 0보다 작을 때예요. 그럼 0보다 작을 때는 얘네 둘 다 앞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애들이에요? 안 달고 나오는 애들이에요? 달고 나올 겁니다. 왜? 2보다도 작고 0보다도 작은 게 1번 케이스예요. 결국 뭐냐면 2보다도 작고 0보다도 작았으니까 얘네 둘 다는 마이너스를 앞에 달고 나올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1번 경우는 거기까지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나한테 앞에 붙어 있었던 요 x-2랑 그 다음에 여기는 x 자체도 앞에 누가 붙을 거냐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얘가 현재 4보다 작더래. 이걸 보여주는 게 첫 번째 케이스가 됩니다. 1번은 이거.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부등식을 풀어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요. 2보다는 작지만 0보다는 크다지. 그럼 여기 있는 x-2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 안 붙어야 되고 얘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 안 붙어야 되고 2보다 작은 범위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고 오히려 얘는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거를 좀 잡아서 식을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x-2의 입장에서는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고 x의 입장에서는요. 그냥 얘가 마이너스가 안 붙네요. 그러니까 더하기가 되었을 때 얘가 그래서 4보다 작다. 이걸 보여주는 게 2번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번은 요거고 그럼 3번은 얘 현재 2보다 큰 범위예요. 그럼 얘도 마이너스고요 플러스고요. x-2도 마이너스고 플러스고요. 플러스고 여기 있는 얘 x도 현재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둘 다 플러스인 상태가 3번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x-2도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도 그대로 둘은 일단은 더하기로 연결. 그게 지금 현재 4보다 작다. 이렇게 세 개의 범위를 풀어줘야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 세 개의 부등식을 이렇게 하나하나 푸는데 이게 어쨌든 여기 1번, 2번, 3번이 한 주 대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서 x가 0보다 작았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얘가 현재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았을 때 이런 식으로 그럼 세 번째는 그래서 x가 2보다 컸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네들의 범위를 다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걸 하나하나 잡아주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보았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같이 한번 보시면은 되는데 그럼 여기 같이 한번 보세요. 그럼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인데 그럼 여기서부터가 진짜인데 그럼 여기 같이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 같이 한번 보세요. 여기 같이 한번 보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볼래? 이거 마이너스니까 어차피 풀려 안 풀려? 얘네 어차피 풀리지. 그래서 마이너스 주게 되면서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2 마이너스 x가 4보다 작다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계산하게 되면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4보다 작다지. 넘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2x가 누구보다 크냐면 마이너스 2보다 크다지. 그래서 x가 현재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1차 부등식 풀면 이거 나오잖아. 근데 이게 답이야? 아니면 이거랑 요거랑 같이 합쳐야 되는 거야? 합쳐야 되는 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네들이 합쳐져요. 공통범위로.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수직선상에 그려보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범위니까 그냥 얘네 짬뽕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정답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0보다는 작다. 이게 1번 범위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여기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그럼 여기 두 번째는요, 마이너스를 받죠. 여기 플러스죠. 그래서 얘네 정리하게 되면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2와 여기는 얘 x를 더한 게 현재 4보다 작다예요. 그러니까 얘네 x들을 더하면 날라가요. 지금 2번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x들을 더하면 날라갑니다. 그럼 x들을 더하면 날려. 그러니까 누구만 남아요? 왼쪽에는. 그러니까 왼쪽에 누구만 남아요? 얘네 더하면 누구만 남아요? 2만 남고 결국 여기 오른쪽에 누가 남냐면 4가 남아. 그럼 얘네들만 비교해주는 게 여기 두 번째 내용 아니에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2랑 4 얘네들만 비교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봐봐라.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아니면 성립 안 하는 부등식이에요? 이거는 해가 돼야 안 돼? 이게 이제 너네가 되게 판단이 어렵죠. 근데 부등식은요. 애초에 범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앞에는 정확하게 하면 0x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x가 뭔 짓거리를 해도 x의 뭔 짓거리를 해도 이 범위는 항상 만족하냐고요. 그럼 만족하죠. 이거 뭐야? 이거는 범위 충족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건 범위 충족을 했으니까 그럼 범위 충족을 했네? 아, 범위 충족했으니까 해가 존재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해가 있겠네? 해가 있겠네를 다시 한 번 더 잡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럼 해가 있겠네를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게 되면은 해가 있대. 그럼 해가 있대를 또 한 번 더 얘기하자면요. 결국 뭐야? 이거? x 뭐가 돼도 상관없다는 소리죠. 그럼 뭐야? 이거 실수 전체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해가 그냥 무수히 많은 겁니다. 실수 전체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 범위가 실수 전체가 나옵니다. 그때 우린 여기서 그럼 실수 전체를 답으로 쓰면 되겠다라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지. 왜? 실수 전체와 여기 있는 얘 0과 2 사이에 있는 요 범위는 하나로 합쳐야 돼요? 합치지 않아야 돼요? 얘네들을 하나로 합쳐야 돼요. 그러니까 실수 전체와 여기 사이에 있는 범위 얘네들을 하나로 합치는 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하나로 합치는 게 정답이 돼.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에서는 그러니까 누구 그대로 가져오면 되냐면 얘를 그대로 가져오면 돼. 그래서 따라서 나는 여기는 얘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래서 2보다 작다. 이게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 두 번째 내용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 그러면 세 번째 내용인데 그럼 세 번째 내용도 똑같이 푸니까 그럼 여기 왼쪽 거부터 다시 한 번 더 풀게 되면 x 더하기 x니까 2x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는 2x-2를 계산한 게 4보다 작다를 풀어주는 게 돼요.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2x가 그래서 누구보다 작다가 되냐면 6보다 작다. 고로 x가 3보다 작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어차피 여기 있는 저 범위랑 저기 있는 저 범위의 공통범위를 찾아주는 거예요. 겹치는 걸 찾는 거란 말이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랑 얘의 겹치는 범위를 찾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 수직선상으로 그리는 거는 지난 시간에 많이 연습했으니까 수직선은 지금 안 그리고 있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2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래서 누구보다 작다가 되냐면 3보다 작다. 이런 범위가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때 여기서 우리가 녹색 3개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우리 여기서 녹색 3개가 나오게 되는데 그 녹색 3개에 지금부터 집중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 있는 요 녹색 3개에 집중을 해봤을 때 여기 있는 요 녹색 3개의 범위는 결국 하나로 합치면 됩니까? 아니면 얘네들도 공통범위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 3개의 범위는 합치면 돼? 공통범위 구하면 돼? 지금은 단순하게 합치면 됩니다. 왜? 절대 같이 나올 수 없는 케이스들을 구분을 해서 우리가 답을 구한 거기 때문에 이미 공통범위는 찾을 때 다 찾았고 그냥 얘네들이 겹치는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것 또는 두 번째 것 또는 세 번째 게 됩니다. 라는 것까지만 보여주기만 하면은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을 하나로 합치게 되면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0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를 잡았을 때 첫 번째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 작다라는 요 범위가 첫 번째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2까지 가죠. 그때 0에서부터 2까지 가게 되는 여기 두 번째 범위가 있을 건데 이게 2번이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2번 나오고 3번이 결국 뭐냐면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요 범위 3번.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잡아줄 수 있게 돼요. 하나로 다 연결할 수 있죠. 그래서 얘들 하나로 다 연결하게 되면 결국 얘가 누구와 누구 사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네 다 연결하게 되니까 누구와 누구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봤을 때 그럼 마이너스 1과 3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나는 지금부터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누구보다 작다가 되냐면 3보다 작다가 돼.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범위. 결국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되니까 3에서 마이너스 1 빼주면 그게 정답인 거야. 그럼 2를 빼라. 3에서 마이너스 1 빼라. 정답 얼마 돼요? 그러니까 정답 4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게 제일 어렵죠? 이게 제일 어려워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케이스가 이렇게 다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되는 그 케이스를 확인해 주는 것이 지금 이 문제에서의 키워드다라는 것까지만 좀 생각을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5-1과 6-1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두 개 한번 해보세요. 두 개 합쳐서 6분 드릴게요. 해보세요.
왜 오늘 첫날부터 학교에서 슬펐어? 오늘 또 왜 그렇게 또 갑자기 고딩 얘기 하자마자 우울해지는 거야, 경민이? 왜 학교에서 또 오늘 또 첫날부터 선생님들이 괴롭혔어? 입학 설명을 왜? 너네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설명회가 아니라? 잘 고교학점제 설명회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입학 설명회는 아니지 않아? 아, 그 말은 거 오늘 수업 안 하고 놀았다? 수업 안 하고 놀았다? 그러니까 놀았다는 거네. 너는 오늘 뭐 했어? 3교시부터 수업했어? 와, 저기 3교시부터 수업했다는데? 뭐야, 4교시밖에 안 했어? 왜 이렇게 꿀 빨았어? 뭐야, 왜 이렇게 꿀 빨았어, 학교? 야, 네 옆에 있는 인하여고는 7교시 했다는데 왜 니네는 4교시 하고 집가냐? 와, 꿀 빠네 아주 그냥 학교가. 야, 4교시 하는 학교. 멋있다. 근데 3, 4교시 수업했대. 야, 그럼 오늘 밥 안 줬어? 밥도 먹이고 보냈어. 역시 학교가 친절하다. 야, 요즘 밥 다 무조건 먹여야 된다며. 내가 요즘 학교에서 들었거든. 학교 선생님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그래서 듣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야. 요즘 밥 무조건 먹여야 된대. 안 먹이면은 선생님들이 혼난대. 왜냐면 그게 무상급식이니까 이게 교육청에서 그 돈이 나오는 거야. 그 학교 나오는 날짜에 맞춰가지고 돈이 다 나오는데 그걸 안 먹이고 보내잖아. 그러면 그거 싹 다 음식물 쓰레기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남기면 그거 자체가 환경 부담세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먹이고 보내는 거야. 음식물 쓰레기 안 나오게 하려고. 근데 너네는 절대 공감 못하지. 차라리 그럴 거면 집에 보내줘라 이 생각이잖아. 그렇지? 너네 매점 있어? 아, 뭐야. 난 또 진짜 매점 있는 줄 알고 설렜네. 내가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내가 나온 고등학교는 GS25가 있었어요. 학교 안에 GS25가 있었어요. 그 이제 편의점 전장님이 오셔가지고 일단은 그 진짜 그 GS25에서 파는 그거 있잖아. 그거 팔아. 원래 학교에서 라면 팔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학교는 라면도 팔았어요. 요즘 가니까 라면도 팔더라고. 합법이 될 때네 뭐래나 그러면서 라면도 팔길래 그런가 보다 했어요. 야, 그래도 야, 너네 학교 그래도 자판기라도 생겼네? 원래 자판기도 없었다는데? 쪼기는 학교에 뭐 없어요? 편의시설? 편의시설 뭐 없어? 요즘 빵 자판기가 그렇게 유행이라며. 그러니까 빵 자판기가 그렇게 유행이라며. 그리고 이제 인일여고 애들이 이제 강제 운동, 체력 증진하러 가는 거잖아. 거기 이제 강제적으로 체력 증진하러 가잖아. 아침마다 얘네 등산하고 이제 저녁마다 이제 힘주면서 내려와야 돼. 아니면 굴러 힘주면서 내려와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겨울 때 얘네 썰매 타고 내려와도 돼요. 썰매 타고 내려와도 합법이야. 근데 그거 알지? 그렇게 했다가 이제 밑에 차 이렇게 확 지나다니잖아요. 교통사고 나가면 책임 안 져준다. 학교에 절대 책임 안 져준다. 그건 알아서 감안하셔야 돼요. 그리고 쟤네 학교는 그거잖아. 너네 학교는 그거 아니야? 니네 학교는 평지잖아. 얘네 학교 평지야. 그리고 얘네 학교 그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 학교가 어떻게 돼 있냐면 동산고가 여기 있거든. 동산고가 여기 있어. 여기가 바로 인하여고인가 그럴 거야. 그치? 인하여고가 바로 붙어 있지 않아? 아, 좀 더 가야 돼? 너는 바로 옆 학교잖아, 재고가. 그러니까 동산고가 겁나 커요. 엄청 커. 동산중이랑 같이 쓰니까 겁나 커, 쟤네가. 쟤네 학교 엄청 커. 인하여고가 여기쯤 있을 거야. 아마 조금 한두 블록 떨어져 있는 부분에 인하여고가 있을 거야. 바로 옆에 선인고가 있을 거고, 여기 이제 그러면 올라가면 여기 이제 선화여중이 있고요. 여기 이제 인하여중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선인중이 있고 소방고가 있고 소방고가 있고 여기 인하여중 가고 여기 이제 폐교가 있죠. 폐교가 있죠 여기. 밤에 가면 되게 무서워요 여기. 공포 체험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폐교가 있어요. 폐교가 있고요. 여기 이제 올라가면 이제 대중예술고가 있죠. 대중예술고랑 이제 마이스터고가 있고 이쪽으로 조금만 바로 이제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재능고야. 여기가 재능고 재능중 이럴 거야 아마.
붙어 있어. 재능대학교랑 해가지고 붙어 있어요. 여기요? 여기가 그 유명한 선인재단이잖아. 여기가 그 유명한 선인재단이잖아요. 선인재단. 인천의 악명 높은 학교 출신들. 소방고는 그렇고 어쨌든 여기가 선인재단이고 여기가 동산중학교고 그리고 얘네 여기 앞에 보면 류현진 거리라 해가지고 쫙 이렇게 깔려 있어요. 류현진 거리라고 해서 쫙 깔려 있어. 그게 되게 멋있어. 류현진의 일대기를 담아놓은 그 도로인데 괜찮더라고. 조성 잘 해놨더라고. 쟤네 학교는 너네는 그게 좀 자부심 아니야? 류현진이 나온 학교? 그래서 얘네 학교는 야구부가 그래서 유명하잖아요. 야구부 유명해 쟤네 학교. 쟤네 학교랑 같이 유명한 학교가 하나 또 있죠. 야구부 유명한 학교 하나 또 있지. 인천고. 인천고랑 동산고가 그나마 야구부는 유명하고 재고는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한물 다 갔고요. 한물간 학교고 재고는 다. 그러니까 야구부는 있어요. 있는데 아직 한물 갔어요. 거기 재고는. 너네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랑 오늘 첫 수업 뭐 들었어? 그러면 딱 첫 수업 뭐였어? 고등학교 첫 교시가 뭐였어? 엥? 보건을 학교에서 배워? 그럼 2교시는? 지구과학을 했어? OT 했겠지 뭐 OT다. OT 했겠지. 그나저나 니네 학교는 보건을 고등학교 가서 보건하는 학교 처음 봤어. 고등학교 원래 보건 다 안 해요. 컴퓨터를 하지 다. 정보는 이제 필수인데 보건은 필수가 아니잖아. 그리고 보건은 대부분 다 중학교 때 하지 않니? 동아리 들어있긴 한데. 보건쌤 열 안 받으셨니? 야 보건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건 선생님은 보건실 상주하면서 그냥 꿀을 빠시잖아요. 물론 꿀 빠는 건 아니지만 수업은 안 하시니까. 아니요 저희 학교. 그러니까 중학교는 원래 수업을 해. 중학교는 지금 수업을 해요. 적어도 쌤이 좀 많이 힘드시니까. 그렇긴 한데 애들이 이제 그렇긴 한데 그거 빼면은 괜찮잖아. 솔직히 보건실 그거 빼면은 괜찮대. 그래서 원래 보건 선생님 하고 싶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런 이제 독립적인 공간에서 독립적인 업무를 하려고 그렇게 지원하신 분들이 많은데 쟤네 학교 보건 선생님은 욕 좀 하겠는데. 아 오히려 좋아하셔? 뭐 그럴 수 있지.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냥 우리 사적고 있잖아. 야 너네는 내일부터 그러면 이제 수업하는 거야? 네. 내일부터 수업하는 거예요? 네. 약 올려야겠다. 주까지 단축이에요. 누가? 토요일날 4교시예요 항상. 다음 주까지는. 괜찮아. 저기 오늘 4교시 했는데 뭐. 저긴 오늘 4교시 했는데 뭐. 야 너넨 내일부터 단축 아니지 그러면? 우리 다음 주까지는 단축. 아 너네 2주간 단축이야? 네. 그것도 좋겠다 야. 그것도 부럽다 야. 그거 아니야? 원래 단축이 안 되는데 니네 어차피 창체가 안 돼가지고 창체 조성이 안 돼가지고 그냥 집 보내는 거 아니야? 내 생각에 창체 그 금요일 그때 5, 6 그때가 창체일 텐데. 니네 원래 창체일 텐데 창체. 다음 주부터 슬슬 하기 시작한다. 다음 주에 이제 조성할 거예요. 이제 동아리 이제 하고 학생이 뽑을 사람 뽑고 이제 할 거야. 다음 주에 이제 아마 너네 이제 다음 주부터 바쁠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부교재 얘기하면은 꼭 얘기하세요. 갑자기 학교에서 갔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얘들아 우린 다음 시간부터 문제집을 쓸 거야. 그거로 문제집을 사와 이러면 꼭 얘기하세요. 알겠지? 문제집 쓰는 학교 있다. 담임쌤이 수업 해야 되는데. 문제집 쓰는 학교 있다. 문제집 쓴다 그러면 꼭 얘기하세요. 알겠습니까? 아직까지는 니네 도학교는요 문제집을 쓴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진짜 이거야. 아직까지 들은 적이 없다야. 아직까지 들은 적이 없다야. 아직까지라 그랬다. 아직까지. 알겠니? 아직까지라 그랬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몰라요. 올해 갑자기 너네 이제 오늘부터 부교재 쓸 거야 이러면 할 말이 또 없어요. 왜 부교재 쓸 수도 있어요. 쓸 수도 있어. 이거나 봅시다. 이거나 봅시다. 우울한 마음을 뒤로 하고 이거나 봅시다. 자, 왜 또 경민이 왜 또 그렇게 시무룩한 표정 짓고 있어? 뭘 또 그렇게 또 시무룩해? 이거나 봅시다. 연립부등식 이건데 저걸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 안 해요.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위에 거는 개쉽고 밑에 거는 뭐가 있어서 되게 짜증나고 절대값이 있어서 되게 짜증나지만 저 절대값이 있다 한들 우리는 두렵지 않다 이거지. 맞나 여기까지는요? 자 실제로 2020년에 나왔던 9월 학평 기출문제 되시겠는데
이 문제를 딱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딱 이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하면서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고로 나는 위에 거는 그냥 풀 거고 밑에 거는 절대값을 좀 유의하면서 풀겠다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는 정석적으로 푸는 건 이미 한번 봤습니다. 맞죠? 여기까지는요? 내가 이미 한번 보여줬어요. 정석적으로 푸는 건. 그러니까 정석적으로 푸는 건 이미 한번 보여줬으니까 그럼 정석적으로 안 푸는 방법을 한번 보여주겠다. 이게 지금 여기서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자, 그러면은요, 위에 거는 그냥 풀어요. 그러니까 2x 더하기 5가 9보다 작거나 같다는 그대로 풀리니까, 풀면, 그래서 2x가 현재 4보다 작거나 같다야. 그래서 2로 나눠주게 되면 x가 그래서 2보다 작거나 같대. 이게 1번이야. 여기까지 괜찮죠?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위에 거는 그냥 풀어요. 그리고 우리는 밑에 거를 푸는데, 이 밑에 게 지금 현재 여기서의 관심 포인트고, 그럼 여기 있는 얘 절대값 x-3을 잡았을 때 얘가 현재 누구보다 작거나 같냐면, 7보다 작거나 같다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절대값 x-3이 현재 7보다 작거나 같다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그러면은 바로 그러면은 what 무엇인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 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자, 잘 봐. 얘는 갈라지지. 숫자 누구를 기준으로? 3 마이너스 3이야? 3이야? 이게 0되는 순간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3으로 갈라지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3을 기준으로 쪼개져요. 그치? 그럼 하나는 작은 쪽에서 나올 거고 하나는 큰 쪽에서 나오겠지. 그럼 얘네들 이렇게 딱 붙이지. 그리고 얘가 하나로 연결되지. 괜찮아? 여기까지는요. 맞지?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딱 봤을 때 여기 있는 얘 작거나 같다는 항상 풀어보면 얘가 세모보다는 뭐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지. 여기 중간에 분명히 여기 있는 이제 기준점이었던 3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3을 기준으로 해서 캣 하나로 붙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왜? 현실에 너무 찌들었어? 그럴 수 있죠. 현실에 찌들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여기 봐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현재 이렇게 갈라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상태에서 보았을 때 그럼 끝났어요. 왜? 이거 자체가 그건 뭐냐? 어차피 절대값의 입장에서 7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만 모아주는 거면 얘네들 현재 마이너스랑 플러스를 연결했을 때 그 완벽한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어딘가라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게 되면 결국 얘네들은 결국 우리는 여기 x-3으로 그대로 그냥 풀어. 그럼 x-3으로 그대로 풀었을 때 얘는 결국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음을 인정을 해주면 되는 거냐면 결국 잘 보세요. 얘네들을 현재 범위로 쪼갰을 때 x-3을 그대로 기준 잡아서 얘를 0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그 0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현재 마이너스 7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7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절대값이 다 만족하는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걸 하나로 합쳐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여기까지는? 왜? 절대값은 어차피 얘네들 사이의 간격이에요. 그럼 7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오히려 얘가 원점이랑 더 많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점이랑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대요를 보여주면 되니까 그걸 따라서 답을 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답을 내세요. 오케이, 끝! 이게 답이라고. 알겠냐? 그러니까 그게 답이니까 그럼 뭐야? 여기 사이라고. 그럼 여기도 그 사이라고. 그럼 얘네들을 합치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7과 7 사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거를 종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얘를 종합해서 이걸로 만들었을 때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x의 범위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죠. 다 누구만 더해주기만 하면 끝나요. 3만 더하면 x 범위 나오지. 그치?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3 더하고 여기도 3 더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3만큼 다 이동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가 되었고 그러니까 3 더하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는 그래서 누가 되는 거야? 3 더하니까 1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두 번째 해가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때 여기서 연립부등식이죠. 그럼 연립했다는 건 얘네 둘의 무슨 범위 찾아주는 게 최종적인 정답입니까? 공통범위 찾아주는 게 최종적인 정답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이 겹치고 있는 거 찾아주면 돼. 알겠냐? 그럼 얘네들이 같이 겹치고 있는 범위를 찾아보세요. 그럼 얘네들이 같이 겹치고 있는 공통범위를 찾아봐. 그러면은 공통범위를 찾으면 그 공통범위는 결국 누구와 누구 사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치?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범위가 되겠지. 그럼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범위고 저 사이에 들어가 있는 정수의 범위를 찾으라네요. 정수 개수를 다 찾아보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4와 2 사이에 들어가 있는 정수 다 세보세요. 몇 개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답 몇 개 있어요?
다 세봐. 몇 개 있어요? 7개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7개. 이렇게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좀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잡아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는 214쪽을 그래서 우리가 가게 되면 이제 드디어 부등식이 끝나갑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단원이죠. 2차 부등식. 그래서 2차 부등식이랑 연립 2차 부등식인데, 솔직히 얘기하자면 연립 2차 부등식은 진짜 내용이 별거 없고요. 2차 부등식이 오히려 좀 내용이 좀 있는데, 그 2차 부등식만 잘 이해하면은 연립 2차 부등식은 그냥 끝납니다. 근데 2차 부등식을 잘 풀고 싶으면 뭐 하나는 좀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냐면,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긴 뭐는 좀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냐면 2차 함수 정도는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미 2차 함수 많이 했어요. 기억나요?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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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했어요. 기억나지? 왜 다 같이 나는 그런 거를 배운 기억이 없는데 쇼라는 표정이야. 했다. 어이, 진서 기억나 안 나? 2차 함수 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 장난쳤던 거 기억나 안 나? 그런 장난은 쳤습니까? 라는 표정인데. 가름이 기억나 안 나? 응, 좀 기억나? 경미 기억나 안 나? 왜 내 눈을 갑자기 피하지? 왜 내 눈을 갑자기 피하지? 이거는요, 2차 함수 가지고 얘기합니다. 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이잖아요. 2차 함수를 좀 많이 그릴 겁니다. 원리를 이해하시면 2차 함수 안 그려도 답 나와요. 그 정도가 될 때까지 연습은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정도가 될 때까지는 연습은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1. fast. 자, 우리는 fx라는 2차 함수와 직선 gx가 있는데, 얘네들의 관계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누가 더 커야 된다는 게 여기 1번이에요. 현재 1번 누가 더 커야 돼요? fx가 더 커야 됩니다. 자, 그때 여기는 fx랑 gx를 비교하지. 그때 얘들을 비교하는 건 현재 x 값을 비교하는 겁니까? 함수 값을 비교하는 겁니까? 여기는 체크하세요. 이거는 함수 값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함수 값을 비교했을 때 그 함수값 비교한 게 지금 현재 나는 fx랑 gx 요렇게 우리가 좀 잡아줄 수가 있게 되고, 그럼 fx의 함수값이 gx의 함수값보다 더 크기만 하면 돼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fx의 함수값이 gx의 함수값보다 조금 더 크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 그러면 우리 여기는 요 곡선으로 그려져 있는 이 선이 다 함수값이죠. 직선도 요 선이 다 함수값이죠. 그러면 fx가 gx보다 더 위쪽에 그려져 있는 선의 범위가 어디인지만 확인하면 그게 정답이라는 거지.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봐봐. fx는 곡선이 직선이었던 얘 gx, 즉 직선은 내가 이렇게 색깔 구별을 좀 해서 이렇게 잡을게요. 그럼 얘보다 더 위에 그려져 있는 범위를 찾아봐. 그러면 우리는 그때 x를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때 x를 봐. 자, 그럼 그때 x를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 마이너스 2분의 1이 둘이 만나는 점이죠. 그럼 이걸 기준으로 잡았을 때, 여기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잘 봐. 그럼 여기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자, 우린 여기는 흰색이 더 커야 됩니다. 흰색이 더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럼 흰색이 더 위에 있으려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 흰색이 더 위쪽에 있으려 그래?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을 때, 즉 조금 더 왼쪽으로 가야 더 커지죠.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여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x 입장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았을 때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둘이 또 만나는 점이 3이죠. 그럼 3을 기준으로 또 곡선이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라가고 싶지. 그럼 곡선이 더 위에 있고 싶지. 그럼 곡선이 더 위에 있는 건 3보다 클 때입니까? 아니면 3보다 작을 때입니까? 클 때 오히려 더 크지. 결국 뭐야? 그럼 요쪽에 있는 범위를 얘기해 주는 거니까 우린 여기는 x가 3보다 어떨 때라고 잡아주면 되냐면 클 때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얘네들을 같이 묶는 게 정답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왜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되는 거니까? 안녕 이 늦잠 꾸러기? 아니 얼마나 꿀잠을 잤으면은 왜 오랜만에 학교 가가지고 피곤했어? 그럴 수 있지. 학교 가서 피곤했을 수 있죠. 빨리 책이나 꺼내. 오늘 완전히 새로운 거 딱 나갈 때 딱 들어왔어. 타이밍 죽여요 아주 그냥. 타이밍 아주 죽여요 아주 그냥. 자, 그때 여기가 좀 한번 봐봐. 그럼 얘네들을 비교해봐. 얘네들이 어쨌든 다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그래서 우리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든가 아니면 x가 누구보다 크면 되냐면 3보다 크면 된다. 이게 1번 답이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지금 교재 214쪽, 215쪽, 215쪽.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1번은 그래서 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알겠지?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정답은 그때 x를 쓰는 거예요. 그 함수값을 만들어주는 x가 정답입니다. 이것만 조심하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 함수값을 만들어주는 x가 정답이다. 그 함수값을 만들어주는 x가 정답이다. 이게 답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음 next. 그럼 두 번째는요. 얘네들을 곱한 게 결국 뭐 됐으면 좋겠다는 게 2번이에요? 0보다 작다는 거죠. 곱한 게 음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2번이야. 자, 그럼 곱해서 음수가 되려면 얘네들의 부호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 그것만 일단 인정해.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1번은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2번은 우리는 여기는 fx랑 gx를 잡았을 때 얘네들의 부호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만약에 fx가 플러스면 gx는 뭐가 돼야 된다는 소리가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만약에 내가 fx를 마이너스로 잡을 수 있죠. 그치? 그럼 fx가 마이너스면 gx는 뭐가 되어야 돼? 그렇죠? 그치.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fx가 플러스가 될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지금은 기준이 좀 달라졌죠? 왜? 이렇게 보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땐. 그럼 이거 지워도 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그래프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봤을 때, 그럼 여기서는 지금부터 풀말을 결정해 주는 거지. 그럼 함수값의 풀말을 결정해 주는 게 x축입니까? y축입니까? x예요, y예요. 함수값의 비교, 즉 함수값의 부호를 결정해 주는 거는요. x가 결정합니까? y가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y축이야, x축이야. 그 풀말을 결정해 주는 거. y축이 아닌 x축이 그걸 결정하죠. 함수값의 풀만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준선은 얘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얘 파란색의 기준을 잡아봐. 이거야. 그럼 여기를 잡아봤을 때 얘가 플러스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요 곡선이 그냥 플러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곡선이 플러스가 되려면 함수값이 위쪽에 잡히면 되는 거지. 그럼 함수값이 위쪽에 잡히려면 첫 번째 누구보다 작으면 돼.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래서 누구보다 작으면 돼. 아니죠. 왜?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서 만나는 거니까 이게 아니라 0이면 여기죠. 그러니까 이거보단 작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 그래서 우리는 x가 누구보다 작든가, 여기 있는 얘 입장에서 x가 누구보다 작든가 0보다 작든가, 아니면 x가 누구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fx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0보다 작든가 아니면 누구보다 크면 돼? 3보다 크면 돼요. 이게 첫 번째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동시에 gx가 현재 3보다는 어때야지 얘가 마이너스 나와요? 이 직선이 현재 마이너스가 나오고 싶죠? 그럼 직선이 마이너스가 되는 그 순간은 여기 있는 3보다 클 때요, 작을 때요? 자, 함수값이 아래로 떨어질 때 x는 3보다 클 때요, 아니면 3보다 작을 때요? 그걸 생각해 봐야 돼. 여기가 기준이죠. 0이니까.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이 직선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잖아, 점점. 그럼 얘가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될 때지. 그럼 마이너스가 될 때면 3보다 클 때 마이너스를 가져야, 아니면 3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를 가져요? 클 때 마이너스를 갖죠. 지금 현재 이거 직관적으로 다 이해됩니까? 이거 이해해야 돼요. 알겠지?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해요. 이게 2차 버등식을 풀 때의 기본 프로세스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두 번째 건 x가 3보다 크다 해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첫 번째 건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네들을 같이 만족해주는 무슨 범위 찾아주는 게 최종적인 정답이냐면 같이 만족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돼야 되고 저것도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둘 다 되려면 무슨 범위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글자 무슨 범위 찾아라. 그치? 같이 겹치는 공통 범위 찾아주면 돼요. 그럼 파란색과 빨간색이 같이 돼 있는 범위는 누구밖에 없으니까요. 그치? x가 3보다 크다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케이스는 그래서 x가 3보다 크다. 이게 첫 번째 답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부호가 반대가 돼도 되죠. 그럼 부호가 반대가 되려면 얘가 이번에 마이너스가 되고 싶잖아. 그럼 여기는 요 곡선이 마이너스, 즉 x축보다 아래쪽이 그려질 때는 몇과 몇 사이에서 아래쪽에서 그려지고 있나요? 그렇지. 0과 3 사이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0과 3 사이가 되는 거고. 그럼 얘가 플러스가 됐을 때는요. 누구보다 크기만 하면은 얘는 플러스. 얘는 누구보다 크기만 하면은 플러스. 그러니까 gx 입장에서 플러스, 즉 이쪽이 그려지고 싶은 거지. 함수값이. 그럼 누구보다 작으면 되냐면 3보다 작으면 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gx 그래프 함수값의 입장으로 보는 거야. 함수값으로 봤을 때 플러스가 되고 싶으면 x축보다 위쪽이 그려지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를 보는 거야. 그러면 그게 3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x가 3보다 작을 때 얘네들을 같이 합쳐준 게 또 정답이죠. 괜찮나요? 그럼 얘네 둘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 얘네 둘에 공통범위 찾아주게 되면은 그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이 같이 겹치고 있는 범위를 찾아봐. 그럼 둘이 같이 겹치고 있는 범위 그럼 x는 몇과 몇 사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치? 0과 3.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그래서 얘가 그래서 얘 범위는 그래서 0보다는 크고 3보다 작다.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네들을 봤을 때 얘네들은요. 같이 겹칠 필요가 있는 애요? 없는 애요? 없죠. 이것이 되거나 아니면 이것이 되거나니까 또는의 개념이죠.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그냥 또는으로 연결해 준 게 정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번 답은 그래서 여기 있는 2번 답은 그래서 0과 3 사이가 되든가 아니면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우리가 확인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밑에 1-1번 똑같은 거 있습니다. 한번 연습은 좀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한번 연습해 보세요. 준비 시작. 지금 이거 똑같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해보고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그래프 문제는요. 잘 나오니까 어쨌든 좀 연습을 좀 해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우리는 대표형 2번까지만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은 여기 뒤에 있는 것들은 다음 시간에 보긴 볼 건데 여기 있는 거 여기서 끊는 이유는 물론 시간상도 있겠지만 여기까지 하고 집 가서 좀 여기를 연습을 좀 해보세요. 특히 이 연습 문제 프린트 드린 게 있죠. 지금 준 거 말고 전에 유형 연습이라 해가지고 준 거에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찾아서 꼭 풀어보세요. 여기는 연습을 해서 완벽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완벽해야 돼요. 일단은. 여기는 좀 완벽하게 그냥 딱 보고 아 이건 이거 저건 저거 연결해서 바로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답을 찾기 수월할 겁니다. 알겠니? 그리고 참고로 2차 부등식은 진짜 많이 씁니다. 엄청 많이 쓸 거니까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때 이 문제를 풀 때는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그때 우린 여기는 2차 함수와 결국 뭐 사이의 관계를 볼 거냐면 2차 함수와 x축 사이의 관계를 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요. 내가 여기서 다시 꺼내오는 이유는 이 문제를 풀 땐 이게 다야.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것만 알면 이거를 가지고 문제 푸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1번, 2번은 그렇게 하면 100% 풀리고요. 3번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건 3번에 내가 좀 힘을 많이 싣고요. 1번, 2번은 가볍게 풀겠습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우리가 2차 함수 y는 fx가 이렇게 있다라고 쳐. 그때 여기는 y는 fx가 이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우리는 무슨 축을 그릴 거냐면 x축을 이렇게 그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잡혀있을 때 그럼 여기는 요 빨간색이 x축과 여기는 얘 검은색의 y는 fx라는 요 2차 함수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십시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바로 누구냐면 그때 여기는 요 곡선과 여기는 직선이 만나는 점 두 개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얘네들이 만나는 점 두 개가 이렇게 체크가 될 텐데 그럼 여기는 요 두 점을 잡아봐. 그때 이 두 점이 다른 말로 두 글자로 외우면 얘가 바로 그 fx는 0이다라고 주어져 있는 요 방정식에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얘가 바로 그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뭐야? 여기는 얘 x축과 만나고 있는 점이 0 되는 점이라고요. 그러니까 0 되는 점은 다시 한번 뭐냐면 풀마의 부호를 바꿔주는 분기점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이 0 되는 걸 찾으세요. 즉 2차 방정식의 해를 먼저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기점을 잡아서 범위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는 1, 2, 3번을 풀 때 다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나는 1번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그래서 2차 부등식은 싹 다 인수분해가 되는 것만 나올 겁니다.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럼 너네가 그냥 그 인수분해 되는 케이스를 못 찾은 것 뿐인 거예요. 알겠지? 끈기를 가지고 더 고민해 보시면 나와요. 어떻게든 나옵니다.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답 나오는 건 절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해가 없거나 그건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해 없는 경우는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차라리 해가 없거나 아니면 오늘도 보는구나. 해가 아예 없거나 무조건 100% 인수분해가 됩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것까지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1번은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0보다 작은 걸 찾을 거야. 그럼 여기 왼쪽 거를 무조건 인수분해를 해봐. 특히 뭐 만들겠다는 거냐면 여기 오른쪽 0이랑 같아지는 순간을 찾겠다라는 게 여기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풀면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x축과 만나고 있는 점이 있는가. 이거를 현재 보려고 하는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x축과 만나고 있는 점이 있는가, 즉 다시 하면 해가 있는가를 보겠다는 건데 그럼 여기에선 해가 있는지를 보려고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는 거야. 그럼 인수분해했을 때 얘가 인수분해 딱딱 될 거잖아? 그럼 해는 100% 있는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누가 봐도 너무 아름답게 잘 되죠? 해봐. 그럼 얘 어떻게 돼? 그치? 이거죠. 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 잘 봐라. 왼쪽 것만 보면 이제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 자체를 봤을 때 얘가 이제 x축과 만나고 있는 점이 딱 이렇게 두 개 있었다는 거고 그 두 점이 현재 누구랑 누구라는 소리랑 같은 말이니까 현재 두 점이 누구랑 누구야? 1하고 3이니까 그럼 여기 1과 3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1과 3이 지금부터 뭐냐면 풀말을 갈라주는 분기점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주는 그 기준점이 되는 게 1과 3이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요 1과 3을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양수가 되는 걸 원해요? 음수가 되는 걸 원해요? 음수, 즉 마이너스가 되는 걸 원하죠. 그럼 여기 있는 얘 분기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를 찾아볼래? 이게 정답이라는 거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음수가 되는 것만 찾아주면 돼. 누가? 함수값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왼쪽으로 잡아주는 요 식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함수값 fx가 될 거니까 그때 그 fx가 0보다 작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지금 여기서의 정답이 될 거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fx 함수값의 입장에서 즉 여기 있는 요 곡선의 입장에서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게 그래서 누군데? 이게 정답인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그 아래쪽에 있는 게 누구와 누구 사이일 때 딱 그게 범위를 만족하고 있어요. 그치? 그거 아까 찾으라고 내가 그래프 연습 겁나 시킨 거예요. 알겠니? 이거지. 그러니까 이때 x값을 읽어. 이게 정답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저걸 만족해주는 x는 그래서 몇과 몇 사이만 있으면 된다? 그치? 1과 3 사이. 이렇게 범위 나와요. 1번 답은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읽는 거야. 범위는 이렇게 찾는 거고. 그래서 내가 아까 그 그래프 문제를 겁나 연습시킨 겁니다. 알겠니? 왜?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하잖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왜 가르면 왜 갑자기 또 절망 모드야? 아니야. 아니야. 뭐 10시 반에 끝나는 게 절망인 거야? 아니면은 이 내용이 너무 감명받았어? 그것도 아니지? 응. 자, 그래서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번도 그럼 같이 한번 볼 건데. 그럼 2번도 이렇게 곡선과 곡선을 보면 짜증납니다. 왜? 열받아요. 그냥 괜히 짜증나고 열받습니다. 결국 뭐냐? 곡선과 곡선을 보지 않을게요. 근데 이거 어차피 우리 부등식 성질을 산적으로 다 몰아도 돼요? 안 돼요? 되지? 다 몰아.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 잡자. 우리 2차 예수는 양수가 되는 게 좋아요? 음수가 되는 게 좋아요? 양수가 되는 게 아름답지. 우리는 이거를 좋아하지 이거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우리는 아래로 볼록인 것만 좋아하지 위로 볼록인 걸 싫어합니다. 그쵸? 짜증나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아래로 볼록인 친구를 만들러 갑니다. 즉 우리는 오른쪽으로 볼 거예요? 왼쪽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은 오른쪽으로 볼래? 왼쪽으로 볼래? 오른쪽으로 다 봅니다. 그래서 2x제곱에서 x제곱을 뺀, 즉 여기는 x제곱에서 그럼 우리는 더하기 2x를 빼니까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옮겨지게 되면서 더하기 3이 현재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거 보여주면 되겠지. 근데 여기 왼쪽 거를 봤더니 약간 좀 쎄해.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지? 이럴 때는 그냥 판별식을 써보세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지금 인수분해 안 되죠? 판별식을 써봐. 그러면 여기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다. 즉 여기서 판단이 돼. 아, 인수분해가 안 되는구나.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일단 판별식을 써봐. 왜? 판별식을 쓰면 x축과 그러면 적어도 몇 개 점에서 만나고 있는지 정도는 얘기해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판별식을 쓰게 되면 얘는 뭐를 알려주냐면 근의 개수를 알려주는데 근의 개수 자체가 결국 x축과의 교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을 얘기해주는 기준점이니까 바운더리니까 판별식을 먼저 좀 한번 써봐라.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판별식을 씁니다. 그래서 therefore 따라서 나는 지금부터 판별식을 쓸 거고 여기 있는 요 1차항의 개수가 너무 야무지게 짝수예요. 그럼 짝수 판별식 그대로 써도 답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그러니까 짝수 판별식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2를 반으로 나눈 거의 제곱. 거기에 우리는 제곱에서 2차 상수 곱한 거, 즉 1과 3을 곱한 거를 빼면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빼기 3이 되면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돼.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요? 작아요? 그러니까 판별식의 값이 0보다 커요? 작아요? 그치, 얘 0보다 작아요. 다시 하면 0보다 작다는 건 해가 있단 소리고 해가 없단 소리고 없단 소리니까 그럼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붕 떴을 때 x축과 만나고 있는 교점이 있다 아니면 없다? 없다. 즉 x축보다 x축은 여기 있는 요 그래프보다 무조건 아래로 그려지게 돼 있다. 이게 답인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상태에서 봐. 그럼 이 상태에서 0보다 작거나 가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있어요? 없지. 아무것도 없지. 함수값이 0이 되거나 0보다 작은 음수가 되는 x는 전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해가 아예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없다야. 그래서 2번 답은 해는 없다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예요. 그래서 해가 없다. 그러니까 얘는 알겠죠? 어떤 느낌인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우리가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하이라이트는 3번이라고 그랬어요. 왜? 3번은 누가 있어요? 니들이 제일 사랑하는 거 하나 있네요. 누구? 절대값이라고 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있죠? 3번에 절대값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들어가는 순간 모든 문제의 난이도는 껑충 뜁니다. 왜? 범위가 생기기 때문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의 2차 부등식을 푸는 게 아니라 얘는 몇 개의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이죠? 2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껑충 난이도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잘 보면 쉬워요. 왜?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절대값 x를 풀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게 되면 얘가 두 개로 나올 건데 하나는 절대값 x가 일단은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값 x가 뭐가 돼야 돼?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니까 그냥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2x가 되겠지. 거기에 우리는 마이너스 3을 한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는 x제곱 잡았을 때 여기는 요 절대값 자체도 앞에 마이너스가 붙을 수 있다 없다?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게 되면서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플러스 2x가 되면서 마이너스 3이 되었을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얘네 두 2차 부등식을 푸는 게 정답이겠네 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주면 돼요. 다만 얘네들을 만족해주는 x 범위는 생겨요 안 생겨요? 이거를 갈라주는 x 범위가 추가적으로 생겨 안 생겨? 이거를 갈라주는 x 범위 생기니 안 생기니? 생기지. 그래서 얘네들을 갈라주는 x 범위가 생기게 되면서 그 x 범위만 잡아주면 돼. 그래서 위에 거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래서 위에 거는 자기 자신이 나올 때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이렇게 될 거고, 여기 밑에 거 같은 경우는요, 얘가 마이너스가 붙을 때죠.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요 2차 부등식의 해랑 얘의 범위를 합친 게 1번 답이 되는 거고, 얘 2차 부등식의 해랑 여기 있는 얘의 범위를 같이 합쳐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따로 연결만 하면 되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1번을 그래서 풀게 되면 얘는, 그래서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 거고, 여기 왼쪽 게 누가 봐도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그대로 하게 되면 얘가 그래서 x 마이너스 3과 x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 얘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에 우리 x축과 만나고 있는 두 점이 이렇게 생기면서 마이너스 1과 3이 되죠. 그때 여기 있는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원하니까, 그럼 x의 범위를 봤을 때 그럼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어떻거나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원하니까 우리 첫 번째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든가, 아니면 여기는 3보다 어떻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크거나 같다. 이거 두 개만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든가, 아니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x가 이제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 내에서만 나온 거니까, x가 몇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에서만 나왔어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여기서 또 힘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잘 봐. 그때 여기 있었던 요 범위와 여기 있는 요 범위는 공통 범위를 찾아주셔야 돼요. 겹치는 걸 찾아줘야 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둘이 같이 겹치고 있는 범위는, 그래서 x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밖에 안 나와요. 3보다 크거나 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얘가 1번 답이 됩니다. 이게 1번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요, 얘가 플러스로 가는 경우죠. 그래서 우린 여기는 얘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x-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똑같이 풀게 되면 얘가 그래서 x 더하기 3과 x-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면서 x축과 만나고 있는 두 점이 겨우 얘는 마이너스 3과 1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또 만족해주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그래서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얘네 둘 다 답이 되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저 범위를 찾아주게 되니까 첫 번째는 그래서 x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든가요?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든가? 마3보다 작거나 같든가, 아니면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또 이거랑 누구의 또 공통범위 찾아주는 게 정답이에요? 요거 0보다 작았다. 그쵸? 그러니까 얘들 공통범위 누구밖에 없냐면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을 연결만 하면 돼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들 연결해 준 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래서 x가 누구보다 작든가, 그치? 마3보다 작거나 같든가, 아니면은 x가 그래서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만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그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하나 보여주게 되면 되겠습니다. 끝. 여기까지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연습 많이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목요일 날은 여기서부터 이어서 들어갈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정리하시고 넘어가세요. 고생했습니다.